그동안 개발 방식을 놓고 논란이 돼온 종합경기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전주시의 방침에 전라북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양측 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년 전북도당은 공약개발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4대 공약개발과 실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동미나리를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희소성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문제는 전주시 도시개발의 핵심이자 전라북도와 전주시 두 자치단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늠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주시가 전임시장의 결정을 뒤집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고 전라북도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경기장 재개발의 향방,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경기장 부지를 롯데쇼핑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놓고 전임 시장과 현 시장 간의 견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 위해 전임 김한주 시장과 송화진 시장은 민간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민간 업체에 땅의 일부를 주고 대신 새 경기장을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김승수 시장은 전임 시장이 결정해 놓은 대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상권이 붕괴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현재의 종합경기장을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재활용해 문화위락시설로 조성하겠다며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공원으로 돌려드리고 또 유럽의 광장처럼 그리고 그 공간에 전주의 아주 독특한 문화와 또 예술을 담는 그런 공간으로 새로 지어야 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주시는 민간 자본이 아닌 정부와 시의 예산으로 700억 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오는 2018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의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받겠다는 전주시의 예산 마련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가 10년 전 종합경기장을 시에 주면서 조건으로 내건 새로운 경기장 건립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획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경자 심사나 이런 것들을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 준비를 해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요구를 따르지 않고 전주시는 대체 경기장 건설 방식을 빼고는 가장 중요한 컨벤션 센터는 건립이 지나 내용이 달라진 점이 없다며 다음 달 안에 전라북도에 사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대체 경기장과 달리 컨벤션 센터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양측의 대립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를 착수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 결과 새만금 수목원과 간척사 박물관,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등 새만금 관련 예산들이 경제성과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 예산도 요구액 3천억 원에서 800여억 원이 삭감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만 이의 제기로 소위에 다시 회부될 수 있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총리실 산하에 추진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새만금 개발청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이견도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에 서식하고 있어 환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멸종위기식물 동미나리인데요. 이 동미나리가 군산의 한 저수지에서 잘린 채로 다량 발견돼 환경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는 누군가 옮겨 심기를 시도한 정황이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가 최근 동미나리가 서식한다고 지목한 한림제. 그런데 이곳에서 윗동이 칼로 날카롭게 잘린 동미나리가 발견됐습니다. 저수지 습지에 뿌리를 내린 것과는 달리 뿌리가 잘려나간 채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이 저수지 주변에서 발견된 것이 10개 이상입니다. 환경단체는 누군가 다른 데서 이곳으로 옮겨다 놨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줄기도 잘려나가고 뿌리가 그냥 뽑혀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 본래 여기 있던 동미나리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옮겨져 왔다.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잘려진 16개 채를 확인했습니다. 동미나리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엄중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석제의 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군산시는 최근 백석제 외에도 은파 호수공원과 한림제 등에서 동미나리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안기부 고위직을 사칭하며 2억여 원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살해 협박의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3년째 환경관리원으로 일해온 김모 씨에게 같은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32살 양모 씨가 접근했습니다.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양 씨는 자신을 안기부 고위 직원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5만 원짜리로 저게 다 찾아오라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죠. 우리 둘만 알아야 된다. 지난해 말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까지 하며 뜯어낸 돈이 2억 1,0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혐오 동물로 담근 저질수를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엽기적인 행동도 벌였습니다. 좀 말이 어눌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잘 믿고 그랬습니다. 피해자는 갈취한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양 씨는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자로서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가 보호할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경찰은 양 씨를 구속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시청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27명 가운데 도내 출신 인사로는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과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이석연 변호사가 경합을 벌이게 됐으며 대법원은 오는 2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쯤 차기 대법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각 정당들이 앞다퉈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새정연은 야권 재편론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연 전북 도당이 20대 총선을 겨냥해 공약개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로 꾸리는 기획단은 선거구별 필요 공약과 전북의 핵심 공약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른바 호남 신당론으로 표현되는 야권 재편론은 새정연 전북 도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 분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급합니다. 새누리당 전북 도당도 총선을 위한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새만금과 탄소산업, 지덕권 개발을 골자로 한 3대 현안에 농생명 산업을 포함해 4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3번의 총선을 거치며 비례대표 득표율은 3%대에서 9%대로 높아진 데다 완산 을에서는 후보자가 35.8%의 득표율을 보였던 여세를 몰아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앙과의 이야기를 함께 연계해서 이번에 후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최근 오연숙 전 시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으며 체제를 정비했고 다음 총선에서 진보 세력과 연대해 후보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다른 특구에 비해 협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따르면 전라북도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면적은 15.9제곱킬로미터로 2011년 지정된 대구나 광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2017년 말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 지정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해 면적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의 위축으로 전문 건설 업계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하도급 수주 건수가 1,55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7% 감소했으며 수주 금액은 5,200여억 원으로 2.6%가 줄었습니다. 협회는 하반기에도 발주량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업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정, 장애 부모 등을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5,600가정이 이용하는 등 해마다 1,000여 가정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은 만 3개월 영아부터 만 12세 어린이 육아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주 덕진공원에서 연꽃축제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덕진공원 연꽃이 만발한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전주 연꽃문화제를 열어 연꽃 사진 촬영 대회와 연꽃 가요제, 우리문화 체험마당 등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꽃축제와 함께 덕진공원 음악분수도 화려한 조명과 함께 하루 4차례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북돋을 전망입니다. 최근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을 위한 산지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도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산지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시군 지역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1년에 지어진 현재 내장산 관광호텔은 2003년 부도 후 방치돼 왔는데 지난해 말 인수한 해동그룹이 700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가 보전 산지 등으로 돼 있어 4층 이하로 신축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16일 산림청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 시 다시 이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호텔이 신축되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동북권 4.27본부 한마음체육대회가 무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무진장 지역과 임순남 지역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해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화합을 통해 농업 농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순창군이 국내 첫 세계 소스박람회를 순창 장류특구 내에 준공될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토굴에서 10월 29일부터 나흘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토굴형 저장고는 길이 134m, 최대폭 46m에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로 고추장과 된장, 간장을 비롯해 와인, 식초 등을 저장할 계획인데 토굴이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운봉읍 화신마을에 둥지를 튼 18가구 50명의 귀농귀촌 입주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남원시는 5가구 이상의 귀농귀촌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면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소규모 3터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8개 지구의 조성을 마친 데 이어 올해 6개소의 소규모 3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완주군은 장마철을 맞아 산사태와 토성류 유실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완주군은 연 2회 산사태 취약지역 현지 점검을 벌여 연차별 위험 우선순위를 정해 사방댐과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실시해 산림재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국의 주유소를 돌며 셀프 진공청소기에 현금통을 턴 혐의로 46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전주 우화동 한 주유소에서 셀프 진공청소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는 등 전국의 주유소를 돌며 30여 차례에 걸쳐 2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은 오늘 그림 동화책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를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갯벌을 소재로 한 오무균 작가의 4번째 개인전이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전주예술고등학교 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모학예술제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극 옥탑방 고양이가 모레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사진작가 김유찬의 6번째 개인전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 마련됩니다. 새만금 아카데미 역사 강좌가 오늘 조선 건국과 정도전이라는 주제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 공간보험에서 인천 문화바람 임승관 대표를 초청해 수요 포럼을 진행합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은 메르스 여파로 미뤘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오늘 진행합니다. 제45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집니다. 어진박물관은 오는 18일 진행될 경기전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